그래서 과제 문제 중에서 제가 아까 제가 이거 잘못 생각을 했었던 건데 저는 이게 부등호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성립을 하네요. 제가 그 몇몇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잘못 쓴 줄 알고 했는데 제가 잘못 쓰고 있어서 이건 좀 부끄럽지만 이게 등호가 됩니다. 네. Z랑 W가 복소수일 때 이게 성립을 합니다. 저는 이게 부등호인 줄 알았는데 뭐 Z가 A 플러스 BI고 W가 C 플러스 DI일 때 좌변 계산해 보면 얘는 A 플러스 BI에 C 플러스 DI가 되니까 AC 마이너스 BD에 BC 더하기 AD의 I니까 이거의 크기는 AC 마이너스 BD의 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AD의 제곱이 돼서 ABCD 이거 EA 하면 없어지니까 AC 제곱 더하기 BD 제곱 더하기 BC 제곱 더하기 AD 제곱이 되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잘 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어서 그냥 이게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등호가 성립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혹시 거기에 그렇게 뭐라고 쓴 거 있으면은 잊어주세요. 그냥 이게 성립합니다. 제가 헷갈렸던 거는 그냥 어떤 x랑 y가 어떤 Rn에 있는 벡터면은 얘가 성립은 하죠, 그렇죠? 이때는 내적의 크기가 절대값이 얘네들의 벡터의 크기를 이게 성립했는데 제가 이거랑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식이 성립한다는 거. 저 이거는 이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에서 이거에 어떤 이런 맵이나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졌을 때 정의역을 이런 원이나 아니면은 밑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거라든지 이런 영역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겠죠. 왜냐면 저희가 후반부에 했던 게 주로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이미지라고 써 있었는데 그냥 그림을 그려도 당연히 괜찮은데 식으로 써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대체로 잘 하셨고 이거 오타인데 잘 보고 하셔서 다행입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 뒤에서 배우는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거 말고 여기서 배웠던 성질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었죠. 원과 직선으로 보내니까 점 몇 개 찍어서 어디로 간다 이렇게 증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진짜 손으로 열심히 계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어쨌든 손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는 이런 사전 지식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뭐가 뭐를 보낸다라는 게 걸 몰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계산하는 거는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아닌데 해석학 같은 거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엘레멘터리하게 증명을 하는 것도 있죠. 로피탈 정리라든지 평균값 정리 로피탈 정리 이런 거를 이용하지 않고도 엘레멘터리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에서는 이거는 아예 공식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는 점 3개 줬을 때 얘네가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은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유일하게 정해진다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점 3개만 있으면은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점 3개를 실제로 줬을 때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찾는 것도 중요한 거였으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도 제가 이거 아마 잘못 썼는데
답안 예시 올린 걸 보면 뭐 이렇게 리얼 파트가 어떻다라고 돼 있는데 리얼 파트가 아니라 이미지너리 파트니까 네. 다 잘 하셨고 그래서 뭐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진짜 손으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네. 여기서 뭐 이게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뭐 이렇게 유닛 디스크, 클로즈드 유닛 디스크가 주어져 있을 때 뭐 점 몇 개 찍어서 얘네가 어디로 가는지 보면은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손으로 직접 Z를 W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고 여기가 W는 이로 되어 있으니까 Z는 W에 관한 식으로 적어놓고 클로즈드 유닛 디스크라 그랬으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W에 대한 무슨 식이 나오니까 요거를 잘 정리해서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적어주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이거 아까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W는 Z분의 1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Z-1이 어디로 가냐 뭐 이건데 이거 다 잘 하셨는데 제가 좀 논란 풀이가 있어서 얘도 아까 Z는 이제 W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고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W 빼기 1은 2가 되니까 정리하면은 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잘 정리를 하면 되죠. 양변 뭐 W는 뭐 X 플러스 IY로 놓고 잘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이름 까먹는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인가요? 그거랑 네. 네, 1대2 돼서 네. 네. 그래서 0이랑 1 이렇게 있을 때 거리 B가 1대2인 점이니까 그렇게 해서도 네,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되게 놀라서 네. 그래서 되게 직관이 좋으면 이제 그런 거 바로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것만 딱 보고 얘가 뭐 원이니 타원이니 직선이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이제 W에다 뭐 넣고 계산하면 당연히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보고 뭐 여기서는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되니까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식이 조금 바뀌고 그러면은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더 이상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손으로 계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직관을 갖는 것도 되게 좋아서 저도 되게 좋은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 4번은 네. 직선을 유니서클로 보냈는데 여기서는 직선이 그냥 Z 평면의 어떤 임의의 직선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제가 좀 더 답안에다 자세히 안 쓴 것 같아서 어떤 Z 평면의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얘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이런 거를 할 때 예전에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거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실수축에서 뭐 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뒤에 반대인지 아무튼 이거를 보내든지 아니면 얘를 유닛 디스크를 실수축으로 보내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인버스 포인트를 많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우선 직선이 주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Z는 무한대라는 점이 뭐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가 요 단위 원으로 가야 되니까 우선 뭐 맵의 이름을 이렇게 쓰면은 무한대를 넣었을 때 1이 크기가 1이 돼야만 하니까 얘를 C분의 A로 뽑아내서 뭐 Z 더하기 C분의 D에 Z 더하기 A분의 B로 해서 크기가 1이 돼야만 하니까 네. C분의 A가 무한대를 넣었을 때 크기가 1이 돼야만 하니까 얘는 C분의 A의 절대값은 1이어야 돼서 DZ를 우선은 뭐 크기가 1인 복소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뭐 C분의 D랑 A분의 D는 그냥 우선은 뭐 어떤 복소수로 주어지는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요 Z0랑 Z1이 뭐 임의로 결정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얘가 어쨌든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에 의해서 만약에 인버스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뭐 Z2가 여기 있고 이거 Z2의 인버스 포인트를 스타라고 하면은 인버스 포인트가 얘는 0을
0이랑 이제 무한대에 대응이 되니까 뭐 요런 것도 성립을 해야겠죠. tz2가 만약에 뭐 0이면 tz2 스타가 무한대가 되는 뭐 요런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런 조건들도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인버스 포인트들도 인버스 포인트로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것도 같이 만족을 해야 되는 것도 같이 적어주면은 됩니다. 근데 보통 뭐 임의의 직선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뭐 리얼 실수축, 그러니까 여기 x축에 해당되는 여기를 뭐 원으로 보내는 거, 어차피 그냥 임의의 직선은 얘를 회전시킨 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뭐 어렵지 않게 계산을 조금 해주면 되니까 그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실수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z0가 있었으면은 대칭되는 점이 z0 바였죠, 그렇죠? 그래서 뭐 z0가 0이 되고 z0 바가 뭐 무한대가 되니까 여기서 tz를 적을 때 하나를 그냥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실수일 때 대칭되는 점은 z0랑 여기가 딱 z0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죠. 얘를 그냥 원래는 z0의 뭐 대칭인 점을 스타라고 적어주면은 얘가 z0가 되는데 z0 바가 되는데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전에 계산을 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z0가 있으면은 z0 스타는 뭐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이거를 넣어주면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인버스 포인트가 인버스 포인트를 인버스 포인트로 보내는 게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한 성질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서 다 잘 하셨고, 그 다음에 5번 문제에서는 뭐 인버스 포인트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문제에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유닛서클을 유닛서클로 보낼 때 Z1이 W1으로 가면 Z1 바분의 1도 W1 바분의 1로 간다. 이것도 결국은 인버스 포인트를 인버스 포인트로 보낸다. 인버스 포인트를 인버스 포인트로 보내니까 Z1의 인버스 포인트가 Z1 바분의 1이죠. 유닛서클에 대해서. 그러니까 Z1이 W1으로 가면은 이 Z1 바분의 1도 W 인버스 포인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 Z1 바분의 1이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보면 W1 바분의 1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거는 얘네가 픽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Z1 넣었을 때 Z1 되고 Z2 넣었을 때 Z2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아까 문제 2번에서처럼 점 3개 줬을 때 얘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 라고 하는 거에서 그냥 점 하나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점 하나를 그냥 Z3는 뭐 W3로 간다 라고 해놓고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잘 정리를 해보면은 이 상수 K가 정확히 뭐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걔는 숫자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진다 라는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7번을 제가 예전에 다른 문제랑 헷갈렸는데 이거를 원래는 그냥 점 3개 주고 하는 거였는데 얘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는 문제가 z 플러스 i를 실수로 보내는 거. 그래서 이런 원을 실수로 보내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뭐 다 찾으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찾아줘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일반적인 형태로 찾아보려고 하면은 이제 요거 말고 얘가 이제 이런 거였으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풀 거냐면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떤 실수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는 유닛 디스크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거를 우리는 일반적인 형태로 다 알아요. 그래서 얘는 I 알파에 아까 썼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어떤 실수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는 일반적인 형태의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었던 거과 요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T2라는 애를 새로 또 Z-I로 쓴다면 얘는 T2는 유닛 디스크를 넣으면 뭐가 나올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이 원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W는 Z-I라고 하는데 이게 그 얘기죠. Z가 뭐 1보다 Z가 절대값이 1이면은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는 W는 Z는 W 플러스 I니까 Z의 절대값이 1이라는 얘기는 W 플러스 I가 이게 크게 1인 거니까 T2는 유닛 디스크를 여기로 보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맵이 뭐냐면 이제 여기 얘가 1에서 R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뭘 할 거냐면 T2랑 T1을 합성을 해주면 얘는 어디로 갈 거냐면 우선은 얘는 R에서 T1에다가 R에서 여기로 가는 맵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건 이거의 역함수를 찾아주면 되죠. 왜냐면 얘가 원투원이고 원투니까 요거를 찾으면은 이거의 역함수를 생각을 하면 역함수도 여전히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얘가 실수로 가는 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T2 합성 T1의 역함수만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금방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T1을 우리가 찾았으니까 T2 합성 T1의 Z라고 하는 거는 T2 안에다가 T1 Z를 넣는 거니까 T2가 뭐였냐면 Z 빼기 I니까 T1 Z 빼기 I. 근데 T1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빼기 I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얘가 W니까 이거의 역함수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 찾으면 Z랑 W 순서만 위치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게 돼서 뭐 이거는 잘 정리하면은 되겠죠. 플러스 I에 얘가 그 W는 형태로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넘겨서 나눠주면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줘도 당연히 되고 이렇게 뭐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찾으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 뭐 이거를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고 우리가 인버스 포인트를 잘 이용을 하면 되니까 여기 Z 플러스 I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어떤 R로 가니까 여기서 인버스 포인트는 우리가 I랑 중심 마이너스 I랑 무한대를 생각을 하죠. 그렇죠? 얘가 인버스 포인트니까 얘도 인버스 포인트로 가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 T의 마이너스 I가 어디 뭐 Z0로 갔다라고 하면은 T 무한대는 Z0의 인버스 포인트인데 W0로 쓰는 게 낫겠네. W0로
가면 마이너스 i가 여기 있고 저 어디 무한대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i일 때 z 제로로 가면 무한대일 때는 이거의 인버스 포인트로 가겠죠. 근데 z 제로를 이 실수축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 하라는 얘기는 그냥 대칭인 점이니까 z 제로 바가 되겠죠. W 제로. 그래서 얘가 W 제로 바가 되는, 이거 아무거나 찾아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아무거나 찾아주면 되니까 그냥 뭐 t 마이너스 i가 i고 t 무한대가 마이너스 i인 그냥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찾아주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점 하나 모르긴 하는데 그러면은 뭐 미지수 좀 여러 개 있어서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서도 이런 거 다 찾았다고는 하지만 2의 i 알파랑 z0 아직 정해진 거 아니니까 어차피 유일하게는 결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찾은 것도 보면은 뭐 이제 그 쓴 것도 어차피 유일하게 결정되는 거 아니니까 점을 3개 줘야만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지, 뭐 유닛 디스크를 디스크로 보낸다고 해서 그게 유일하게 딱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냥 편한 거 아무거나 하나 넣어줘서 계산하면 됩니다. 뭐 0을 0으로 보내는 거, 뭐 이게 제일 편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찾아도 되고, 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좀 일반적인 형태로 찾고 싶다고 하면은 뭐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차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뭐 실수축, 뭐 유닛 디스크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7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네. 아까 8번 문제에서 네, 저는 제가 했던 것처럼 뭐 사인 Z를 8번에서도 그 되게 잘 풀어서 저도 놀랐는데, 보통 저는 이렇게 뭐 문제 책에 있는 문제여서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코사인 Z는 이거니까 문제에서 이거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넣고 잘 계산해서 산술기하 한번 쓰면은 1 이상인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놀랐는데 얘를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고, 그렇죠? 왜냐면 사인 Z 제곱이라는 게 사인 Z 사인 Z니까 얘는 이거니까, 그렇죠? 넣어주고 얘를 부등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왜냐면 a 더하기 b가 항상 a 더하기 b보다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거 1인 거 보였으니까 그냥 얘가 1 이상이다라고 쉽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잘 쉽게 계산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안 풀어도 그냥 열심히 계산해서 풀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도 또 산술기하 부등식 한번 써야 되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렇게 풀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아마 중간에 계산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게 나올 때가, 아마 이거 계산을 할 때 뭐 z가 복소수일 때 이거의 켤레 복소수를 찾는 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바로 이렇게 되는 거를 사실 뭐 증명 없이 써도 사실 맞는 내용이면은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풀이 같은 거 쓸 때 이런 게 있어도 그냥 이거는 제가 뭐 따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뭐 그렇게 엄청 이상한 등식도 아니고 쉽게 보일 수 있는 등식이니까. 근데 그래도 한 번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 컨주게이트가 아무데나 막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도 쪼갤 수가 있고, 이 나눗셈도 쪼개질까요? 나눗셈도? 저 이런 거 딱 봤을 때 될 것 같은데 약간 찝찝하죠, 그렇죠? 이것도 됩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은 찝찝하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습니다. 네. 뭐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다음에 계산을 할 때 좀 찝찝함 없이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안 해놓고 있으면은 이게 성립했나 안 했나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 확인할 때는 그냥 Z는 E 플러스 BI 놓고 뭐 이렇게 양 등식 확인하는 거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8번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 9번은 네, 이것도 저도 여러분들이 참 잘 푸시는데, 뭐 이거에 대한 얘기니까 저는 이제 아까 계속했던 것처럼 Z는 A 플러스 BI로 놓고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연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Z는 이렇게 놓으면은 좀 더 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뭐 사실 문제 푸는데 빠르고 안 빠르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수능 공부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신박한 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시험장에서 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갖고 있으면 좋으니까, 얘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Z분의 1은 2의 R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I 세타인데, 얘를 또 코사인 세타 쪼개면은 이렇게 되니까 절대값 취하면은 저 뒷부분은 없어지겠죠. 어차피 얘도 양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2의 R분의 1보다 작아서 아마 문제에서 Z가 뭐 엡실론보다 클 때니까 R이 엡실론보다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2의 엡실론분의 1보다 작다라고 금방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복소수 이 극좌표처럼 나타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두 가지는 다 갖고 있으면은 계산할 때 뭐 한쪽 방향으로 했다가 막히면은 다른 거로 이용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끔 Z는 이제 요걸로 계산을 하면은, 계산을 쭉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잘 나오는데, Z의 절대값이 Z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뭐 루트가 엡실론보다 큰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2의 엡실론 제곱분의 A라고 끝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A가 계속 커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바운디드인 거 보이라 그랬는데 A가 계속 커질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뭐 그림을 그려봐도 얘가 어떤 이 작은 원 이제 바깥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A가 실수부였으니까 실수분은 계속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바운드가 잘 안 되고, 여기서 부등식을 한 번 더 써서 이렇게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해서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A의 루트 이렇게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 딱 진짜로 바운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운드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실수부 허수부로 나눠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극좌표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도 된다. 근데 다만 이게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이거는 바운디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계산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로그 계산은 어차피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뭐 공식대로 그냥 넣어서 해도 되고, 뭐 그냥 계산을 해도 되고, 그래서 뭐 로그에 북소수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제가 시험에 낸다고 했었죠. 이게 로그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사인 들어가 있는 거, 로그랑 사인 말고 또 뭐 어쨌든 이런 로그랑 사인 비슷한 것들에 i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나 미적분학 시간에
뭐 해석학 시간에 보지는 않았던 이런 값들을 어떻게 잘 정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11번은 얘기했었죠. 얘가 어쨌든 복소수니까 우리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얘가 이렇게 y축, 그러니까 허수부 쪽을 따라서 무한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 뭐 z는 iy라고 하면은 z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y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똑같은데, 얘는 그러면은 y가 무한대로 가는데 2의 마이너스 z제곱인데 2의 y제곱이 되니까 얘는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실수축에다가 제한을 시키면은 0으로 가기는 합니다. 이거니까 0이긴 한데, 이 다변수 함수의 극한 얘기할 때는 그냥 어떤 뭐 직선 하나 따라가서 어떤 값이 나왔다고 해서 뭐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가능한 모든 경로를 따져줘야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11번이요. 아, 네. 무한대가 나온다고 발산한다 할 수 있나요? 아, 그래서 네, 제가 네. 그래서 이게 발산한다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니까 사실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렴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리미트가 존재한다고 못하나요? 무한대로 나올 때. 그게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거기 안에 있는 원소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무한대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 그렇게는 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네. 질문했던 게 무한대로 수렴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 얘를 그냥 얘가 원래 이거니까 여기 안에 있는 원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냥 발산한다가 그래서 네. 저 11번에 네. 무한대로만 보이는 것만 해도 더즈나 유게리스트가 끝나는 건지. 그쵸. 여기까지만.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거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건데요. 그쵸. 만약에 뭐 어떤 하나 따라서 가는 건 2분의 1이고 1이면은 이제 둘 다 이게 다르니까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무한대로 끝내버리면은 그냥 무한대로 다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모든 경로를 따라서 다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실수축, 허수축 하나씩만 잡아도 0 무한이 나오는. 그쵸. 그래서 뭐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놓고 뭐 극한 값이 다르니까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문제가 없는데, 얘를 그냥 무한대까지만 써놓고 무한대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극한이 혹시 존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거니까 네, 이 부분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오늘 중으로 제가 그 공지사항 같은 데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게 뭐 근데 이런 문제가 그럼 이런 문제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는 이런 걸 시험에 내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지만 시험에 안 나온다고 몰라도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책 같은 거 좀 찾아보고 좀 합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한대로 가는 것도 수렴하는 거로 보는지, 이거는 제가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두 번째 과제에서는 제가 과제 채점할 때는 그냥 적당한 이렇게 맞는 내용 써 있으면은 다 맞다라고 해서 많이 감점을 안 했는데, 시험에서는 이제 조금씩 감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만약에 예를 들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1번에 2번처럼 뭐 이미지 이거는 찾으라고 했는데
그냥 요렇게까지만 쓰면은 사실 얘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요런 거를 좀 더 뭐 정리를 해서 뭐 원이면은 뭐 중심이 얼마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나타낼 필요가 있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과제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find라고 써 있긴 해도 풀이를 다 적으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찾았는지 네, 뭐 구하라라고 해서 답만 쓰면은 안 되고 이렇게 풀이까지 같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시험에도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찾아라라고 해서 딱 찾으면 안 되고 다 풀이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네. 계산이 틀리면 감점이 큰가요? 근데 맞게 계산했는데 사소한 계산 실수면은 그거는 뭐 그렇게 감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가령 뭐 1번부터 4번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1번에서 계산이 틀려버렸어요. 네. 그러면 다른 아니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네. 객관식이면은 그렇게 해서 답 잘못되면은 당연히 점수를 하나 못 받는데 풀이 과정이 맞으면은 사소한 계산 실수는 저는 밖에 크게 감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중간 내용이 맞아도 점수를 많이 안 주겠죠. 네. 계산 실수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어서 이것도 당연히 채점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막 엄청 많이 감점하진 않습니다. 뭐 10점 만점에 5점보다 더 깎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계산 실수에 그러니까 막 이런 거에서는 계산 실수 많이 하게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거 로그가 뭐 이런 계산할 때 3제곱 더하기 2제곱해서 루트 13 같은 거 나와야 되는데 뭐 12로 적었다고 해서 뭐 점수를 다 깎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사소한 실수니까 네, 이런 거는 점수를 아예 안 깎을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단순 더하기 빼기 잘못한 거. 네. 근데 뭐 조금 크리티컬한 계산 실수다 그러면 좀 많이 깎을 수도 있는데 뭐 그래서 뭐 채점 같은 거는 네 제가 기준 같은 것도 다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혹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답안 이렇게 확인하실 때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죠. 나는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틀렸다고 했는지 아니면은 이 정도로 감점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만큼이나 감점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네. 근데 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겠죠. 이건 이래서 틀렸구나. 그래서 뭐 한번 생각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면은 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절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답안 뭐 나중에 제가 공지사항에도 쓰겠지만 점수 합산되는 게 맞는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뭐 1번에 몇 점, 2번에 몇 점, 3번에 몇 점 해서 다 더해서 몇 점이 된 게 제가 뭐 점수를 입력한 게 맞는지 네. 아니면은 뭐 시험 점수가 뭐 50점인데 뭐 내가 받은 점수가 50점인데 그 포탈에 입력된 점수가 52점이다. 네. 이런 거는 뭐 제가 뭐 일부러 그러진 건 절대 아니니까 뭐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뭐 제가 뭐 또 확인하고 일부러 이렇게 함정을 파놓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뭐 이런 심보로 하는 거 전혀 아니니까 네. 근데 감점되어 있으면 당연히 얘기해야겠죠. 50점인데 뭐 45점으로 돼 있다 이러면 당연히 얘기를 해주시고 네.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되도록이면 실수가 없을 텐데 네, 당연히 실수가 그래도 있을 수가 있어서 네.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시험 관련해서 네. 네. 없으시면은 네, 저희가 3장에 있는 내용 이렇게 빠르게 어차피 과제 문제 한번 보면서 대부분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좀 빠르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3장에서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정의역이 뭐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 이미지를 찾는 거 얘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유닛 서클, 유닛 디스크 아니면 뭐 실수 아니면은 뭐 직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얘네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찾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뭐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거, 뭐 이런 걸 찾는 거의 증명이라든지 뭐 실수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이런 거의 증명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은 네,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한 내용들이 뭐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여기 있는 내용이 그래도 범위 중에서 제일 많긴 하지만 이제 결과만 알고 보면은 앞에서 했던 것들은 다 그거에 어떤 뭐 간단한 경우로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매핑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한 이유는 특히 인버전이 제일 중요했는데 Z분의 1로 주어지는 W는 Z분의 1이라고 주어지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에센스는 그 인버전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뭐 상수배 해주고 평행 이동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인버전이다. 그래서 인버전에 대해서 뭐 유닛서클 네. 어떤 원이랑 직선으로 보낸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으면은 뭐 상수배 해주고 이런 것들도 다 네,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임의의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유닛서클과 원과 직선으로 보낸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교수님, 네. 질문이 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네. 항상 프리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오픈 맵인가요? 제가 그 생각은 안 해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오픈 맵인지. 계속 그 열린 집합으로 보낸다고 프리에 써있길래 네.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같이 오늘 중으로 적어 놓도록 할게요. 뭐 이런 거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네. 시험에 당연히 임의의 오픈셋을 줘도 임의의 오픈셋으로 가는지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니까 그럴 것 같은데 너무 다른 게 쓰고 있어요. 질문 안 했어요. 임의의 오픈셋으로 보내는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 혹시 뭐 문제 풀다 이런 게 좀 나오나요? 이 성질을 이용을 하나요? 근데 약간 뭐지 원에서 직선으로 보낼 때 네. 예를 들어서 원 내부를 직선에 어퍼로 보낼 때 네. 그거에 약간 논리 전개상 이 점이 여기로 갔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이 이 위로 갈 거냐라는 그게 그쵸. 근데 그거는 그쵸. 그거는 우리가 그냥 쓰고 있었던 성질인데 뭔가 증명하려면 뭔가 역수 취해주고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럼 제가 이거는 오늘 중으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맵인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고, 네. 그래서 인버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뭐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성질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역함수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제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으로 확장을 해서 계산하는 것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클이랑 직선을 보내는 거 했었고, 뭐 이런 거 어떤 이미지 찾는 거, 두 개의 이미지가 주어져 있으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교집합으로 생각을 해서 각각 하나하나씩 찾고 교집합 해주면은 된다. 이런 것들 했었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 찾는 거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요 뒤에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유닛 디스크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선을 뭐로 보낸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몇 가지 이제 필요한 정리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픽스드 포인트가 두 개보다 많으면 아이덴티티가 된다라는 거라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점 3개로 잘 결정이 된다. 왜냐하면 개수가 사실상 3개밖에 없으니까 그 3개를 결정해 주려면 점 3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거의 식도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뭐 0, 1 무한대로 보내는 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찾는 거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 함수 값들로 나오는 게 0, 1 무한대가 아니어도 그냥 W1, 2, 3여도 우리가 식을 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퍼 해프 플레인을 유닛서클 안쪽으로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뭐 나중에 그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인버스 포인트가 중요하게 쓰였죠. 그래서 인버스 포인트를 뭐 정의가 뭐였는지, 인버스 포인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결국은 뒤에 나오는 인버스 포인트를 이제 직선이랑 원에 대해서 대칭인 거 얘기를 할 때 중요했던 게 이 인버스 포인트들을 잘 보존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버스 포인트들에 대해서 정의랑 여러 가지 성질들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theorem 3.26에 있는 이 어떤 직선이랑 원을 우리가 extended complex plane에서는 그냥 원으로 봐도 되니까, 왜냐면 직선을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인버스 포인트를 잘 보존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는 어떤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거의 3장 전부고,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지수랑 로그 함수를 이렇게 복소수로 잘 확장하는 거, 해서 뭐 확장 잘 된다. 그래서 뭐 실수일 때랑 좀 같은 점이 뭐고 달라지는 점이 뭐냐, 이런 거 했을 때 뭐 사인, 코사인 같은 게 뭐 바운드가 안 되어 있고, 사인, 코사인 안에다가 i 뭐 이런 거 넣어도 우리가 계산을 이제는 잘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도 했었고, 로그 안에처럼 i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도 이제는 계산을 잘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지수에 대해서도, 지수에 뭐 i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도 밑을 2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계산을 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 4장에서는 딱히 우리가 뭐 증명을 한 것도 뭐 있긴 하지만 계산하는 거, 어차피 계산하는 게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것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증명하는 것도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중요한 거는 2의 z가 이제 원투원이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했었죠. 왜냐면 뻔한 거지만 얘가 2의 z랑 같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실수일 때랑 달라지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요런 게 좀 이것 때문에 많이 많이 달라졌죠. 뭐 원투원도 안 되고, 뭐 함수 값도 로그도 뭐 여러 개 값이 나오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되게 많은 걸 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과제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딱 이게 문제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죠. 몇 문제 이렇게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조금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내려고 하고, 기말고사는 이제 범위가 좀 더 많아지고 계산하는 것도 좀 더 많아져서 아마 기말고사 쪽이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간고사는 뭐 엄청 어렵지는 않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